여러분, 혹시 회의나 모임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끝이 안 보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지루해하고 정작 핵심이 뭔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짧게 말하기입니다. 왜 짧게 말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짧은 대화가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의 집중 시간은 평균 8초입니다. 금붕어보다 짧죠. 사람들은 긴 설명을 듣는 순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메시지가 허공에 흩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5분씩 장황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반면 30초 안에 핵심을 전달하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인보다 40% 적게 말하지만 메시지 전달력은 2배 높았습니다. 적게 말할수록 더 많이 전달되는 역설이죠. 결론을 먼저 말하라. 효과적인 대화의 첫 번째 원칙은 결론 선행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된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 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했는데요. 김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케팅 전략을 바꾸자는 건데, 사실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 이미 듣는 사람은 지쳤습니다. 올바른 방식은 이겁니다.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김 과장님 제안이 채택됐고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결론을 먼저 던지면 듣는 사람이 맥락을 이해하고 집중합니다. 군대식 보고 방식인 BLUFB와 Line Up Front도 같은 원리입니다. 미군은 전투 상황에서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보고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 방식이 민간 기업으로 퍼져나가면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이 됐죠. 15초 룰을 지켜라. 부연 설명은 15초가 한계입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5초 이상 같은 주제로 설명을 들으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TED 강연도 18분으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피치는 30초를 권장하는 겁니다.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친구에게 영화를 추천한다고 가정해 보죠. 나쁜 예, 어제 본 영화가 진짜 좋았어. 감독이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인터스텔라랑 인셉션 만든 사람이잖아. 이번 영화도 시간 개념을 다루는데 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집중해서 보면 좋은 예, 오펜하이머 꼭 봐. 원포 개발 실화인데 영상미가 압도적이야. 다만 3시간이니까 각오하고 15초 안에 핵심 정보 전달 완료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를 반영합니다. 처음 15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지 못하면 이탈률이 급증하죠. 인간의 주의력이 그만큼 짧다는 증거입니다. 발언권을 양보하라.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잊습니다. 자기가 말할 차례가 오면 모든 걸 쏟아내려 하죠. 하지만 진짜 대화의 고수는 패스를 잘합니다. 축구에서 좋은 선수가 드리블만 하지 않듯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30초 정도 말했다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둘째, 여러분은 경청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셋째, 대화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러분이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이 말하게 하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더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됩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제거하라. 말을 짧게 하는 실질적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같은 표현을 빼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 의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세요. 둘째, 약간, 좀, 어느 정도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세요.
매출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대신 매출이 15% 증가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숫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셋째,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3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접속사를 줄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대로 문장을 계속 이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세요. 짧은 문장 여러 개가 긴 문장 하나보다 명확합니다. 실전 연습법.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연습입니다. 첫 번째 방법.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30초로 맞추고 어떤 주제든 설명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매일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 녹음하세요. 친구와 대화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장황하게 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들으면 개선점이 명확히 보입니다. 세 번째 방법. 트위터 연습입니다. 280자 제한이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주제를 280자로 요약해보세요. 간결한 표현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네 번째 방법. 엘리베이터 피치를 만드세요. 자기소개를 30초 안에 하는 연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 김철수입니다.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를 3배 높이는 전략을 개발합니다. 최근 5개 기업과 협업해 평균 매출 150%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흔한 실수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간결하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전문 용어를 남발합니다. 짧아도 이해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쉬운 단어를 쓰세요. 둘째, 너무 짧게만 말하려다 무례해집니다. 됐어요. 그냥 그렇다니까요. 이런 식으로요. 짧되 친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짧고 예의 바릅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짧게 말하면 대화에 공백이 생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 침묵이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입니다. 어색함을 메우려 또 떠들지 마세요. 넷째, 맥락 없이 짧게만 말합니다. 안 됩니다라고만 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예산 초과로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이유를 한 문장 추가하세요. 짧되 완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 말을 자릅니다. 짧게 말하는 것과 상대방 말을 끊는 건 다릅니다. 상대가 말할 땐 끝까지 듣고 내가 말할 땐 짧게 하는 겁니다. 상황별 적용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회의 상황 30초 안에 문제 해결책 기대 효과를 말하세요. 현재 매출이 10% 감소했습니다. SNS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3개월 내 회복 예상합니다. 데이트 상황 자기 자랑을 짧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마케터로 일해요. 당신은 어떤 일 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호감을 얻는 비결입니다. 가족 대화 감정을 먼저 표현하세요. 오늘 힘들었어. 회사에서 실수했거든. 길게 설명하기 전에 감정을 공유하면 가족이 공감합니다. 전화는 더 짧게 말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신호가 없으니까요. 김 대리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까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이메일 제목에 결론을 쓰세요. 회의 일정 변경 요청, 목요일 오후 3시로. 본문도 3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말을 짧게 하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에 힘을 주는 거죠. 제스처를 사용하세요. 손동작이나 표정으로 의미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손을 위로 올리면 말이 적어도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눈 맞춤을 유지하세요. 특히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 눈을 봅니다. 신뢰감이 생기고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포즈를 활용하세요. 중요한 말을 하기 전 1에 2초 쉽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잠시 쉬고 목표의 150%를 달성했습니다. 극적 효과가 생깁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라. 나라마다 대화 스타일이 다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직설적이고 짧은 대화를 선호합니다. no를 명확히 말하죠. 반면 한국이나 일본은 맥락을 중시합니다. 글쎄요, 그게 좀 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짧고 명확한 대화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회의에서 장황한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30초 안에 요점을 전달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도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너무 짧게 말하면 무례해 보일 수 있으니 존댓말과 정중한 표현을 유지하되 내용은 간결하게 하세요. 장기적 효과. 짧게 말하는 습관의 장기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 기회가 늘어납니다. 임원들은 바쁩니다.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는 직원을 선호하죠. 실제로 포춘 500 CEO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균 발언 시간이 45초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대화가 편해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파티나 모임에서 인기인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고가 명료해집니다. 짧게 말하려면 머릿속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시간도 절약됩니다. 하루에 30분씩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일주일에 3시간 반, 1년이면 180시간을 아낍니다. 이 시간으로 책 5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짧게 말하면 에너지를 아끼고 대화 후에도 상쾌합니다. 예외 상황.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깊은 대화가 필요할 때는 길게 말해도 됩니다. 친한 친구와 인생을 논하거나 연인과 관계를 이야기하거나 가족과 중요한 결정을 논의할 때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전문적 설명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설명하거나 변호사가 법률을 해석하거나 교사가 개념을 가르칠 때는 상세함이 중요합니다. 창의적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자유롭게 말하세요.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양이 중요합니다. 판단 없이 쏟아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힘들겠다며 공감하고 경청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본 원칙은 유지하세요. 결론 먼저, 구조화된 설명, 중간중간 이해 확인, 길더라도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 발표에서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천국을 주머니에. 아이팟 발표 때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했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회의에서 6페이지 메모를 요구합니다. 파워포인트 금지입니다. 글로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아이디어가 불완전하다는 철학입니다. 처칠은 Never Give Up이라는 짧은 연설로 국민을 결집시켰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길게 말할 여유가 없었죠. 한국 기업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페이지 보고서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핵심만 A4 한 장에 담는 겁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2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화의 비결은 짧고 명확하게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은 15초 안에, 그리고 발언권을 양보하세요. 불필요한 수식어를 제거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대화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다음 대화에서 평소보다 절반만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말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청의 기술을 다룰 예정입니다. 짧게 말하는 것만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대화가 더 효과적이고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